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게 힘, 돌림 힘, 그리고 물체의 평형, 안정성, 얘들에 대해서 할 거거든. 일단 첫 번째, 오늘이 페이지 10쪽부터 할 건고, 평형과 안정성 적어주고, 평형과 안정성.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힘을 뭐라고 적었지? 기호로 F. 힘은 기호로 F를 한다. 단위로 뭐 썼느냐? 이렇게 쓰면서 N이라고 읽으면 안 되지? 뭐라 읽는다? 당연히 뉴턴으로 읽어줄 거다. 그러면 도대체 힘의 정의가 뭔데? 라고 하니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중학생이나 모양 얘기하지. 운동 상태, 변화 요인이다. 요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힘은 어떤 값이냐?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이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 크기도 있고 그리고 방향도 갖고 있더라. 크기와 방향을 지니는 값이다. 이랬나?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유지한 채 평행 이동시켜도 충분히 힘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랬나? 그럼 일단 선생님 힘 예전에는 어떻게 썼느냐? F에다가 이렇게 위에 화살표를 적습니다. 그게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크기랑 방향을 지닌다. 됐나? 그러면 힘은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크기와 방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로 표시를 할 거다. 화살표 표시할 건데, 그러면 화살표의 점, 그리고 화살표 끝까지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점 찍은 걸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힘의 작용점. 힘의라는 말이 있는데 뺐다. 힘의 작용점. 그리고 화살표 길이가 힘의 크기.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이렇게 얘기가 될 거다. 힘의 작용점, 크기, 방향. 힘의 3요소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선생님은 중요한 색이 파란색이거든. 내가 색깔펜 한다고 다 색깔펜 안 해도 된다. 색깔펜 외치는 것만 해주면 된다. 자, 색깔펜. 준비한데 내가 원래 파란색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을 해놔서 자, 점선으로 화살표 있는 요게 작용선. 힘이 쫙 연결될 때 그 힘점으로부터 힘 작용점으로부터 방향까지 연결되는 전체가 작용선이라 할 거다. 이따가 뒤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힘의 합성 또는 분해. 힘을 합성 분해할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을 거냐? 알짜 힘. 이런 단어를 이야기할 건데 지금 힘을 합성하고 분해한 이유가 뭘까요? 힘이 하나가 아닌 거라. 또 하나처럼 보이는 일이 뭐 힘이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힘을 합해보기도 하고 떼보기도 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뭐냐면 알짜 힘이다. 알짜 힘. 유사한 의미로 뭐 디테일하게 따지면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합해진 힘이다. 합력. 그러면 힘의 합력을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알짜 힘을 구한다. 만약에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 어떤 한 물체가 있다. 내가 끌고 있는데 네가 끌고 있구나. 그럼 만약에 여기가 작용점. 한 물체에 5N의 힘이 작용하고 또 5N이 작용한다. 그럼 니랑 내랑 힘 합해서 같이 할 거니까. 지금 평행이동해도 된다 그랬지. 크기 방향을 유지한 채 여기 붙여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알짜면 얼마? 10N이겠지. 뭐 하면 된다? 같은 방향이니까 합하면 된다. 두 번째, 힘이 반대 방향이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너 보기 편하라고 색깔 했으니까 색깔 안 바꿔도 된다. 색깔 외치는 것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힘을 2N 주고 있는데 갖고 발락하는 거 보고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확 당겼다. 반대쪽 4N. 합력은 얼마? 2N이겠지. 반대쪽으로 한다면 힘을 맞아 차를 구할 거다. 차에 대한 의미는 알지?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방향.
이랬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디로? 왼쪽으로 2N이다. 자, 요건 색깔펜이다. 왼쪽. 요게 색깔펜이다. 근데 위에 거, 자, 쌤 여기다 숫자 4를 하나 적을게.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게? 동쪽으로 10N. 차이는 동서남북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하고 동서남북이 없으면 그냥 해주면 된다. 이해됐지? 됐어. 3번. 자, 그럼 쌤 있잖아요. 힘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2개 하듯이 그대로 해주면 된다.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하나, 2개가 아니라 여기다 하나 더 있고 이래도 그대로 그냥. 똑같이. 쌤 근데 자, 이래 봐래. 너한테 이건 안 나온다. 안 적어도 된대.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힘주고 이런 경우는 안 나온다고. 너가는 몇 도하고 몇 도 방향 같은 방향하고 반대 방향밖에 없다. 힘의 합성에 대해서는. 이랬습니까? 그래서 3번 생각 안 해도 된다. 여러 방향으로 된 건 안 해도 된다. 됐지?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알점을 했단 말이야. 3번째. 힘과 물체 운동. 힘과 물체의 운동. 그럼 분명히 힘 받으면 물체가 운동이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각도로 일할게. 이루는 각. 힘과 물체가 운동을 하던 그 방향하고의 관계. 뒷단원에 가면 나오는데 힘의 방향을 가속도 부호로 할 거다. 가속도 A의 부호로 할 거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 속도 V의 부호다. 얘는 일단 네모 박스를 좀 쳐줘. 네모 박스를. 파악을 해야 된 건 힘을 가속도로, 운동을 속도로, 그리고 부호는 방향이다. 됐나? 얘만 파악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힘과 물체 운동 어떻게 되겠다? 이루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같은 방향이다. 같은 방향. 쉽게 얘기하면 A도 양수, V도 양수. 만약에 물체 얘가 오른쪽으로 불이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은 그냥 플러스로 드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힘을 준 거지. 이쪽으로 힘을. 됐습니까? 운동하는 방향을 줬으니까 어떻게? 빨라지겠지. 방향이 변하진 않겠지. 그렇지. 방향은 일정한데 빠르기는 빨라질 거다. 그럼 2번째.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되면 이거 2개 부호가 반대라 그랬어요. 그치? 그럼 느려질 거다. 반대 방향이면 느려진다. 됐지? 넘어가도 세 번째. 자, 요거는 색깔펜. 수직이다. 누가? 힘과 운동이 수직이다. 거기다가 적자. 등속 원 운동. 등속 원 운동이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열심히 들어오던 건데 원의 중심으로 힘이 작용한다. 얘는 수직으로 움직인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지? 예. 얘들아서 돌리면 힘 안 주면 멈춘다. 힘 안 주면 멈추는데 힘 주면 돈다. 그치? 그래서 얘들 항상 쌤 손으로 잡고 있었지. 중심 쪽으로 누구? 힘. 수직으로 어떻게? 운동. 등속 원 운동.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 요 힘을 우리가 뭐라 하지? 원심력이라나 구심력이라나. 월원. 멀어지는 게 원심력이거든. 그럼 얘는 무슨 력? 구심력. 알겠지? 구심력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베개 들고 한 번만 돌아. 책상 치면 안 돼. 베개 들고 그러다가 막 이어폰 날아가고 이러면 안 된대. 깨졌어요, 숨겨졌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베개 들고 내가 한번 돌아보면 쌤 지금 이렇게 딱 돌듯이 지금 내가 힘을 안 줄 때는 원심력도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돌려서 구심력이 작용하면 원심력은 생겨나는 거다.
하지만 원심력, 구심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 이랬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4번. 4번. 비스듬. 뭐가 비스듬해요? 그치? 내가 수능에 치겠지? 3월 모의고사는 통합과학 전체가 범위돼. 자, 비스듬하게. 내가 옆으로 던졌지만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포물선운동. 됐습니까? 수평으로 어떻게?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이다. 그런데 세로로는 1, 3, 5, 7, 9 이렇게 점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결론은 힘하고 운동이 비스하면 무슨 운동을 한다?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 쌤이 이 페이지 지워야 되는데 싹 다 지우기는 그래서 요만큼만 좀 남겨놓고 지울게. 요만큼만. 왜 남겨놨느냐?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오해를 하면 돼. 중요한 게 4번. 4번은 자 색깔펜. 색깔펜. 저는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그치 돌림힘. 돌림힘. 딱 느꼈을 때 돌리게 되는 거다. 애매함 넘겨. 돌림힘이다. 자, 얘를 갖다 어떻게 적을 거냐면 돌림힘 이렇게 소문자 T야 돼. 그리스 문자라서 소문자 T처럼 생각했을 때 요 위에 거 빠져야 된다. 얘를 뭐 그리스 문자로는 타우 이렇게 한대요. 옛날에 요거 토크 이렇게 불러줍니다. 돌림은 토크. 토크. 결론부터 알려줄게. 토크 어떻게 구할 거냐? RF. RF. 자, 너희들 옛날에 일할 때 일은 W는 FS였지. 이 R이 뭐냐면 R, F가 뭐냐면 F 뭔지 알겠지? 힘.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돌림 힘이니까 힘이죠. 아니 얘가 힘이면 여기 힘 또 들어가 있으면 되나 안 되나? 힘 곱하기 뭐잖아. 얘는 절대 힘이 아니란 거지. 힘이 아니고 그럼 돌림 힘은 회전 운동을 시키는 물리량. 이 힘이 있으면 회전이 생길 거다. 이 힘이 있으면 회전이 생길 거다. 일반적으로 그래 우리 문이 저렇게 시스템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돌림이 우리가 보통 벽에 이런 벽에 뭐가 있다? 요 안 그려도 된 문이 있지, 그지? 문이 요래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 방에 문이 손잡이가 여기 있고 알잖아. 손잡이 여기 있고 이걸 축으로 해서 이 문이 밖으로 열리고 이렇게 된 거 아이가? 어째 밖으로 열리고 안으로 열리고. 근데 거실에서 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밀고 들어가드나 밀고 나오드나 방 안으로 열리드나 거실 쪽으로 열리드나 방 안으로 열려. 그런 게 다 안전을 위해서 설계한 거거든. 근데 회전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게 회전축인 거야. 회전축이고 내가 이걸 안으로 하려니까 밀긴 하겠지. 맞죠? 그럼 나올 땐 이걸 갖다가 당기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축이 있고 수직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힘을 줄 거니까 힘을 물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열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축하고 요거 수직으로 해서 힘점까지 요게 R입니다. 그걸 뭐라고 팔의 길이. 그러면 이 F는 뭐냐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자, 수직, 힘, 이런 건 색깔펜 아니었으면 색깔펜을 동그라미 쳐두면 된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일단 돌림 힘이란 건 힘 아니다. 힘이었으면 힘 곱하기 또 힘 들어가겠나? 그 아니란 거지. 그럼 얘는 회전 운동을 시키는 물리량인데 어쨌든 힘 가해줘서 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림 힘으로 이야기하겠다. 근데 공식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저렇게 나왔으면 자 지금 선생님이 스패너를 들고 온다 하는 게 까먹었어. 스패너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나사 쪼는 거. 그치? 이걸 갖다 쪼을 때 기계로 쪼는 거지. 사람 손으로 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를 뭐 풀거나 조우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에워싸면서 이 옆에 걸 돌리고 하면 얘가 이게 회전하게 되는 그런 말이야. 근데 어디 여기에 힘이 작용해야 되나? 하지만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축인 거야. 내가 여기서 힘을 주는 거지. 나 축에서 내가 힘 주는 데까지 이게 바로 팔 길이겠지. 그럼 나서 쫄 때 팔이 좀 길면 되게 편하겠죠. 짧으면 힘이 많이 들어. 이랬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만약에 똑같은 회전력을 줘야 되면 팔이 짧으니까 힘 많이 줘야 되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W는 FS 했듯이 토크는 RF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힘이 일정하면 팔이 길면 회전시키는 힘인 돌림 힘이 크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겠다. 그림은 안 그려진다. 자, 그래 토크 돌림 힘은 RF 사인 세타. RF 사인 세타. 왜 RF 사인 세타? 세타가 왜 붙는지 설명을 할게.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 이거 축이 있다. 자, 이건 그립니다. 막대가 있고. 내가 힘을 이렇게 작용하면 회전을 할까? 안 하겠지. 이렇게 작용을 하면 F2 회전을 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F3만큼 회전을 할 때 F1 있고 F2가 있고 F3가 있다. 일단 F1의 힘이 작용할 때는 돌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돌아가겠나? 안 돌아간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아까 쌤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걸 싹 지워버렸는데 이 F라는 것은 팔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치? 그러니까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요거 곱하기 R 이게 회전시키는 힘, 돌림 힘이겠지. 근데 만약에 F3만큼인 거야. 자, 잠깐만 떼서 보면 요 길이가 만약에 F3다. 그럼 F3만큼 되게 알고 있으면 아까 합력이 있으면 불력도 있다 그랬지. 그치? 예, 하나의 힘처럼 보이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수직 방향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팔하고 힘하고 이루는 각도가 세타다. 주셨나? 팔하고 팔의 연장선 얘하고 힘하고 이루는 이 각도가 세타다. 그러면 팔의 연장선 요게 세타라고.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파란색이 중요한 거지. 파란색. 파란색의 크기는 요 크기는 평행 이동해도 되니까 요쪽 크기로 해도 되지. 이 대각선 길이가 F3가 맞나? 대각선의 길이가 F3대. 이 세로값은 어떻게? 그치?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분의 높이. 됐습니까? 사인 세타는 만약에 돌림이 한 이 F라면 이거는 F3분의 F가 될 거고 즉 돌림이 토크는 F3 사인 세타 되겠지. 말 듣나? 이거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다시 묻거나 알아내야 된다. 되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봤냐? 세타에서 바라봤는 쪽 이게 사인 세타 붙는다. 됐습니까? 동안대. 자, 다섯 번째. 그럼 돌림 힘을 이용을 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돌림 힘의 이용이 대표적인 거 일단 시소 같은 경우는 그래 언제 타본지 기억이 안 나요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가까운데 먼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애가 300N 몸무게네 30은 좀 너무한 것 같다 300N 또 다른 애가 얼마였느냐 몸무게가 600N 그럼 30kg, 60kg
이런 상황이지. 얘를 재밌게 타려면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그 약간만 흔들면, 아니면 약간만 균형이 무너지면 늘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 내려가서 가만히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맞지? 그럼 일부러 발 약간 쳐주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 결국 돌림 힘인 게 얘의 몸무게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얘들 몸무게는 중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만약 A라는 사람이 돌림 힘을 작용하게 되면 우리 어차피 다 한 번씩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 힘이 시계 반대. 맞나? 얘가 축일 거니까 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중력이 작용하면 얘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고 이쪽 건 어떻게? 중력이 작용한다면 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할 거다. 됐습니까? 시계와 시계 반대는 어떻게? 말 그대로 우리 시계 반을 돌아가는 방향이지, 그지? 자, 그럼 보자. 얘들이 재밌게 타려면 어떻게? 이 돌림 힘이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의 크기가 같아야지 재밌다. 그럼 RF. 이쪽 게 두고 R1. R1, F1과 R2, F2가 크기가 같아야 재밌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무거운 사람 가까이 앉아야 되나 멀리 앉아야 되나? 무거운 사람 가까이, 가벼운 사람이 멀리. 근데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애는 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처음에 지원대 시소를 못하니까 놀러 갔는데 딴 친구들이 없다. 엄마가 해야 되겠지.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 최대한 가벼운 애는 멀리, 무거운 사람이 앞에. 진짜 이 바 위에 앉아가지고 좀 땡기면서 했단 말이야. 됐나?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될 거니까 힘이 무진장 크지? 이 거리의 절반대를 위치에다가 여기서 당겨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 가능합니까? 자, 2번. 그러면 얘가 사실은 시소가 뭐? 지뢰의 원리지. 지뢰의 원리. 지뢰의 원리. 지뢰대가 뭐지? 아주 무거운 걸 막대 하나를 써서 작은 크기의 힘으로 움직이겠다. 작은 크기의 힘으로 움직인다. 작은 크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뢰, 자 이렇게 생각하자. 굉장히 무거운 물체가 있어. 그러면 막대를 하나 들고 오는 거라. 막대 하나 들고 오고 막대 근처에 받침점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점? 받침점. 받침점. 여기 이 물체가 들어 올려져야 되거든? 들어 올려져야 돼. 근데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너무 무거운 거야. 못 들겠는 거야. 그래서 막대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걸 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지. 맞지? 회전. 시계 방향이가 시계 반대 방향이가? 시계 반대지. 대답 안 하는 사람 왜 안 해? 생각 빨리빨리 해야지. 여기를 축으로 얘가 올라간다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잡아 당겨야 되겠지. 그러면 똑같은 원리지. 언제? 돌림 힘이 같을 때보다 약간이라도 크면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같을 때가 임계거든. 같을 때가 딱 경계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R1, 여기 값이 R2. 물체에 사실은 뭐가 작용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중력, 웨이트, W가 작용하고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실 이거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아래쪽으로 줘야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 같다. 말 됐습니까? 얘들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받침점에 힘이 작용해야만 움직이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돌림 힘으로는 여기에 작용한 힘은 F. 그럼 돌림 힘으로 어떻게? R1F랑 R2W랑 같다. 말 되나? 오케이. R1F랑
R2W랑 같다. 그럼 어차피 물체의 무게는 일정할 거잖아. 무게가 일정할 거니까 뭐가? 최대한 누가 클수록 힘이 작게 든다. R1이 크면 힘은 작게 들겠지. 이해됐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움직이게 할 때 나는 R1, 얘가 크면 힘이 작게 든다. 어쩔 수 없이 집중해줘야 된다. 그치? 집중해줘야 되고, 그럼 얘가 크면 이게 작다. 그래서 아까 쌤이 그림 그리다 말았었는데 너희들 그런 경우 있단 말이야. 건물에 들어갈 때 유리문이야. 유리문인데 손잡이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얘들은 만약에 여기가 축이면 제일 끝에 안쪽에 어디를 미는 게 더 편하다? 제일 끝에. 그래야지 축을 기준으로 팔이 멀면 힘은 작게 작용한다. 맞지, 그지? 안 되면 직접 해봐. 그래야 머릿속 딱 남아있지. 알겠나? 물리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 일치이기 때문에 내가 헷갈리거나 하면 직접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지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가 되느냐? 축바퀴가 된다. 축바퀴. 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축바퀴. 진짜 다음부터 가볍게 입고 있네. 아싸 좀 추워야지. 컨디션이 회복이 났대. 자, 축바퀴. 이가 지뢰의 원리거든.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서 보면 동그라미 2개. 그리고 여기가 축이 있어. 직접 그립니다. 그러면 작은 쪽에 물체를 매달고 작은 쪽에 물체를 매달고 그리고 긴 쪽에서 줄을 당길 거거든. 사실은 얘들은 쌤이 임의로 그거는 축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선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있을 거냐? 왼쪽에서 볼게.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작은 바퀴가 하나 있고 큰 바퀴가 하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옆에서 보면 작은 바퀴 이렇게 돌돌돌 물체가 매달려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얘를 축이 쫙 연결돼 있거든. 축이 쫙 연결되어서 이렇게 줄이 매달아져 있는데 이거 이렇게 줄 위치 이해되겠나? 왼쪽 거 작은 건 앞쪽으로 있으면 큰 거는 저 뒤로 가서 쭉 떨어지겠지. 그래야지 어떻게 얘들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지. 바퀴인데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야. 동시에 돌아갈 거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잡아 당기면 부르륵 하면서 이 줄이 풀리고 이쪽 줄은 돌돌돌돌돌 말리면서 얘가 올라가겠지. 맞지? 그럼 만약에 이게 지금 반지름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한 3 정도 돼 보인단 말이야. 1대 3 정도. 반지름이 한 1대 3 정도 되면 말 그대로 축 바퀴제. 이 축 있지? 축을 기준으로 얘가 한 바퀴 돌 때 쟤도 한 바퀴 돌아야 돼. 말잖아.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돈다. 그래서 내가 3m를 당기면 이쪽에 몇 미터 올라갈 거다? 1m 올라갈 거다. 1m 올라갈 거다. 자, 이해를 좀 덜한 것 같다. 어떤 상황이냐? 쌤 아까 얘기했듯이 쉽게 얘기하면 쌤 분필 안에 작은 원이 있고 바깥쪽에 얘가 있는데 딱 물고 있잖아. 얘가 이렇게 돌리면 안에 거 한 바퀴 돌 때 밖에 것도 한 바퀴지. 그치? 그러면 여기 바퀴에다가 실 매달아서 물체거나 내가 잡아 당기는 게 있다고. 그러면 반지름이 1대 3이면 여기 작은 데 박혀 있는 거. 큰데 작은 데께 반지름이 1이고 큰 데가 반지름이 3이다. 그럼 이거 한 바퀴 돌 때 둘 다 한 바퀴 돌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바퀴 돌도록 3m 당겼다. 쟤도 한 바퀴 돌아야지. 그 대신 내가 이만큼 눌러서 얘는 올랑 요만히 올라가는 거야. 내가 멀리 밀었으니까. 얘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대신에 나는 힘을 좀 적게 줘도 된다는 거지. 말 듣나? 축바퀴는
축의 반지름의 비가 지렛대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말 됐나? 그러면 축바퀴를 이용한 예시가 있을까 없을까? 예시. 축바퀴를 이용한 예시가 이거다. 이거다. 혹시 너 이거 이름 아나? 드라이버. 자, 똑같은 십자 드라이버야. 십자 드라이버. 이렇게 딱 됐는데 얘 갖고 하면 얘 악물고 돌려야 돼. 근데 얘 갖고 하면 대화하면서 가능해. 이유가 뭐냐? 축에서부터 거리가 멀지. 축에서부터 거리가 멀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축바퀴라도 거리가 1대2냐 1대3이냐 1대4냐. 내가 먼 거리를 당기긴 하지만 힘을 그만큼 적게 줘도 된다는 거지. 할만은 하다는 거지. 큰 거로는. 빨리 됐나? 됐어. 그러면 축바퀴 얘가 뭐였지? 축바퀴 얘가 자동차 핸들. 자동차 핸들. 그럼 예전에 진도 나갈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 네, 초창기에 운전할 때 실제로 핸들 끝까지 감았다 끝까지 폈을 때 이거 핸들 길이 적당히 지름 계산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 몇 바퀴 돌렸다. 회전 딱 해보니까 한 240cm 돌아갔을 것 같더라고. 근데 밖에서 차를 가장 왼쪽으로 바퀴를 돌렸다가 가장 오른쪽으로 하니까 차 앞바퀴 그 위치가 달라진 게 한 40cm 달라진 것 같더라고. 그 얘기는 가장 많이 감았다가 가장 많이 폈을 때 6배 차이다. 그러면 6분의 1만큼 힘을 적게 주겠구나. 내 과학기술이 도와줘서 더 적게 힘을 주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치? 자, 그리고 문손잡이. 문손잡이 뭐냐? 외투를 벗지, 민영아. 외투를 벗지. 문손잡이. 자, 우리 요즘 문손잡이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안 생겼잖아. 그치? 다 이렇게 생기잖아, 나 집에. 맞지? 어떻게? 여기 한번 눌러봐봐. 오늘 집에 가서 문 열 때. 진짜 손가락 금 갈 것 같아. 근데 여기 가에 딱 누르면 힘이 정말 적게 든다는 거지. 무슨 얘기다? 팔 길이에 따라서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돼버리면 힘이 4분의 1밖에 안 들어. 이렇습니까? 그래서 문손잡이, 핸들 이런 게 또 드라이버. 드라이버. 자, 그러면 쌤이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요게 이름이 뭐냐? 망치지, 그지? 근데 사실 망치를 요구하는 건 이걸 치는 부분이고 얘는 뭐냐면 못 뽑는 거거든. 못이 이렇게 박혀 있었을 때 그걸 뽑아내는 거라고. 어떻게 뽑아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한다. 자, 칠판에 끌면 별로겠는데 그치? 못이 이렇게 딱 박혀 있다. 그럼 쌤 못을 뽑고 싶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갖다 대. 여기가 홈이 있거든. 홈이 있는 걸로 요 사이에 못을 갖다 싹 끼워. 그래서 머리는 빵빵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를 눌러. 그리고 제끼는 거지. 그러면 축으로부터 내가 여기 당기는 것보다 이 위에 당기는 게 훨씬 더 힘이 적게 들어. 왜? 축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팔이 가까운 데보다 멀면 힘을 진짜 조금만 줘도 회전시켜서 뽑히게 할 수가 있다. 이랬나? 이런 게 있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자, 쌤 지금 팔을 갖다 폈다, 오므렸다 하자. 자, 쌤 이걸 어떻게 움직일까? 물론 대뇌가 시키겠지. 대뇌가 시키지만 이 팔을 움직이는 건 사실 어깨부터 여기 근육이 여기 걸려 있어. 어깨에서 여기까지. 그러나 어깨에서 여기까지 걸렸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해서 여기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 땡겨져서 얘가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 난 어떻게? 여기 분필 들어 올리고 싶잖아. 그치? 분필 들어 올릴 때 내 근육을 갖다 당겨서 분필을 들어 올리는 거지. 말 되겠나? 그러면 얘 무게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될 수도 있겠네. 축으로부터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멀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어깨로부터 해서 여기를 축으로 잡아 당기겠지. 그치? 덤벨 체조 할 때 그러면 여기 거 드는 것보다 나는 그 무게보다 더 많이 줘야지. 축으로부터 짧다. 힘 세게. 이랬나? 자, 선생님이 오늘 책 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천천히 나가서. 내가 저 앞에 시간에는 책을 보고 필기를 안 했더니 확실히 짧긴 하네. 자, 만약에 쌤이 옆에 뭐가 있냐면 책에 보니까 13쪽에 팔씨름하는 게 있거든. 팔씨름하는 게. 그 팔씨름할 때, 자, 이렇게 팔씨름할 수가 있다. 요렇게. 자, 분필쥐었는 게 여자 팔이어야 되게, 남자 팔이어야 되게. 남자. 왜냐? 얘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둘이가 힘이 마주쳐서 네가 넘기냐, 내가 넘기냐. 그러니까 축이자. 팔 길이가 짧아. 센 힘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대학교 가서 내기를 해야 돼. 머리 잘 써야 돼. 민영아, 이겨 먹으면 안 돼. 져야 되는 게임이야. 얘하고 사귀자. 이렇게 내가 지면 사귄다 뭐 이런 거 할 때 여자애가 여기 잡았거든. 남자애가 여기가 힘 주는 거지. 더 센 힘 줘야 되고 얘가 팔이 기니까 작은 힘으로 넘길 수가 있다. 이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된다. 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해야 되는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 평형과 안정성의 번호를 까먹었다. 4번이가. 이번에. 5번이가. 6번이가. 6번에. 안 되는 거 맞나? 6번. 자,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과학은 물화생지 평형이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힘평형, 돌림힘 평형은 힘평형과 돌림힘 평형이 모두 지켜졌을 때 물체는 가만히 정지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 그치? 그때 너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힘은 보통 너희들한테 시험도 나오고 위아래로 이야기할 거다. 이 색깔펜이다. 이 색깔펜이다. 빨간색 적었지만. 근데 돌림힘은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한 글자로 줄이기 위해서 쌤은 반시계라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슨 얘기냐? 위쪽으로 힘과 아래쪽으로 힘이 같고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반대 방향의 돌림힘이 그게 같다면 이게 둘 다 지켜지면 물체는 정지 상태다. 이랬나? 이렇게가 된다면 물체는 정지 상태고 그걸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그때 아까 쌤이 물체가 있다. 이거 이렇게 만약 3N이다. 3N이다. 힘 움직일까? 물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자, 선 하나 꺼준다. 이게 무슨 선? 작용선. 작용선이 일치하고 합력은 얼마? 합력은 0. 왜냐? 우리가 부호는 방향일 거거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 플러스로, 마이너스 X 방향 마이너스로. 됐나? 이렇게 했다면 두 개의 합력은 0이 될 거다. 그게 합력이 0이 된단 말이야. 아, 위쪽으로 3N, 아래쪽으로 3N. 또는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3N. 그게 다른 말로, 아,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면 그게 우리가 합력이 0이다.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이거든. 지금은 등속 얘기는 안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 요럴 때 말고, 밑에 그림 하나 그려줘.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위에도 여기서 힘 줬고 여기서 힘 줬으니까 작용점은 달랐어. 여기도 힘주고 작용점 달라. 근데 3N과 3N. 자, 쌤 진짜 궁금해. 이거 색깔펜. 힘의 평형. 이루고 있을까? 안 이루고 있을까? 힘은 벡터량이거든. 힘은 벡터량이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어. 크기 방향만 유지된다면 평행 이동을 해서 합할 거야. 그러면 얘들 오른쪽으로 했고 그 끝에 얘 들고 와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에이? 그럼 합력이 0이야. 지금 뭐 잘 틀려?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왼쪽이면 딴는데 그 필요 없어. 얘는 평행이동이 가능해.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방향과 크기만 무시하면, 유지만 한다면 어디 가도 괜찮아. 됐습니까? 이거 중요하대. 그러면 이 경우 지금 힘 평형 이뤘다, 안 이뤘다? 그냥 OX 이뤘다. 됐습니까? 이뤘다. 힘 평형 상태이다. 그래서 합력이 제로다. 합력은 제로다. 파란색 색깔 펜자. 돌림힘 평형을 이루었을까? 이루었을까? 이렇게 된 거지. 한마디로 누가 이렇게 잡았던 게 가만히 있겠나? 책을 아래 위로. 움직이지 않겠나? 어느 쪽으로 돌아갈까? 시계 반대. 시계 방향. 맞지? 그럼 분명히 얘들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게 축이 맞지 않겠나, 그지? 그래야지 축에 대해서, 팔에 대해서 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이게 존재할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겠지? 이거 역시 또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 여기 시계 방향 힘밖에 없네. 됐나? 돌림힘 평형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요? 힘 평형은 되었지만 색깔펜이 돼.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작용선이잖아.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된 거다. 말 됐습니까? yes. 그러면 자, 그 다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7번째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 자, 시소라든지 타워 크레인 이런 게 있는데 타워 크레인. 사실은 뭐 건물 짓고 한데 봤을 걸 이렇게 돼서 여기 아파트 짓는데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옮겨줄 거야. 이거 꽤나 무겁기는 해. 그런데 사실은 좀 짧은 쪽에 여기 추가 올려져 있거나 뭐 아래쪽으로 있거나 상관이 없어. 얘가 추인 거야. 근데 무슨 추냐? 평형추. 이거 좀 삐딱하게 됐네. 이대로 같으면 확 무너질 것 같은데, 그지? 맞지?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 이 평형추의 중력에 의한 힘과 물체의 무게에 의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S.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타워 크레인 넘어가지 않으려면 일단 자 힘이 두 개야. 여기 F1, 여기 F2. 아래로 되는 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아마 여기 이 받침대 무게는 아마 무시할 거거든. 막대 무게 무시할 건데 이렇게 위쪽으로 힘이 작용해 줘야 될 거다. 중심부에서. 기둥에서 힘이, 즉 이게 힘 평형인 거야. F는 F1 더하기 F2. 얘의 무게와 쟤의 무게만큼을 다 써받쳐야 된다. 두 번째. 돌림힘 평형이 있거든. 돌림힘 평형.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R1. 오른쪽에 거 이거 R2.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돌림힘 평형이 되기 위해서. 얘들이 평형 추가 주는 게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맞나? 얘를 축으로. 이게 힘 주면 이렇게 돌 거니까. 시계. 그러니까 그러면 R2, F2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쪽에 이거 무게 때문에 얘들은 축을 기준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됐나? R1, F1. 이게 반시계. 시계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다. 됐나? 그럼 얘들이 같은 거보다 균형이 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회전을 해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하는 사람들 열심히 계산을 해서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무겁겠다, 그지?
이거 저 멀리까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짧은 데서 이쪽 저쪽 해버리면 걸거치니까. 그치? 상당히 무거운 줄을 매달아 놓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을 거다. 이랬습니까? 자, 그러면 타워 크레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혹시 너희들 무게 중심 하는 거 알지? 무게 중심. 무게 중심이 뭐지? 수학 시간에 중3 때부터 하지 않았나? 이거 쓰지 않았나? G라고. 그치? 모양이 일정하면 길쭉하게 생긴 거. 균이랑 굵기면 길이를 절반으로 하는 거 무게 중심. 있는 거 맞지, 그지? 무게 중심 딱히 얘기를 안 해도 이 한 점만 받치면 얘들을 모두 다 들 수 있는 그 점이잖아. 무게 중심. 그럼 만약에 야구 배트 같은 경우는 나 이거 배트. 얘들 같은 경우는 무게 중심이 굵기가 균일하지 않지. 그치?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무거운 쪽을 받쳐야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 맞나? 무거운 쪽을 해야지 균형을 잡지. 이걸 뭐라고 한다? 질량 분포가 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다시 뭐라 한다고? 질량 분포가 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무게중심이 모양이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중심점이고, 근데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질량 분포가 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책에서 요 말을 갖다가 분명히 공부하면서 밑줄 꺼 와야 된다. 이랬나? 자, 그러면 쌤이 이거 하나만 그릴게. 혹시나 있잖아. 이거 하나 그려래. L. EL. 얘가 뭐냐면 원기둥이다. 원기둥 단면이 요래 생겼다.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균일한 밀도의 원기둥이다. 그러면 당연히 길이의 절반, 옆으로도 절반. 맞지? 그지? 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얘들 대각선으로 봐도 그렇고, 아래 위로도 봐도 그렇고, 양옆으로 어디로 봐도 여기가 무게중심 지에 있는 거 맞지?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왜 얘기를 했느냐? 지금 개념 완성에 실린 문제가 하나 있던데, 그거를 쌤 나중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높이의 절반 되는 지점에 있더라. 이랬습니까? 그 때문에 하나 했고, 자, 일단 너희들한테 9번 문제. 9번 문제란다, 9번. 번호를 짜글짜글 나눴는데, 물체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체의 안정성. 물체의 안정성. 물체가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뭐가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둘 다 이루어져야 된다. 힘 평형과 돌림의 평형. 그런데 예를 들어서 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딱 보여주기가 빨라나? 만약에 내가 요걸 좀 길쭉하게 생겼지, 그지? 길쭉하게 생긴 상태에서 기울였다. 넘어가지? 그래도 똑같은 건데 납작하게 생겼다. 기울였다. 다시 돌아오자. 이게 돌아오는 힘, 복원력. 되돌아가려는 힘. 어떻게 하면 이게 복원력이 작용하면 기울지 않겠지. 그래, 우리 슬픈 사실이 있었잖아. 세월호. 배가 기울어진 거. 왜 그랬을까? 만약 내가 나중에 배낭여행 가건 짐을 싼다라고 하더라도 위쪽보단 아래쪽을 무겁게 해야지 얘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종이컵도 그렇고. 그 물체의 안정성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물체에 만약에 저렇게 생겼다면 여기 중심에 무게 중심이 있었겠지. 한복판에. 맞지? 그럼 이 물체가 기울어졌을 때 언제까지는 되돌아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냐? 이렇게 한다. 얘가 이렇게 기울었어. 무게 중심. 만약에 여러분 무게 중심에서 선을 내렸어. 무게 중심에서 선을 내렸다. 자,
지금 이게 생각보다 약간만 옆으로 가는 거거든. 내가 확대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과장을 좀 해서 하면 무게중심 여기야. 무게중심 여기면 무게중심에서 바닥면으로 수선을 내렸지. 그치? 그럼 너 봤을 때, 자, 봐봐. 이게 1번, 2번 어느 게 바닥면이겠노? 만약 이게 바닥이었다 치자. 그치? 이게 바닥이었다 치자. 아까 선생님 그 통 갖고 세웠거나 가로로 했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만약 이게 바닥이었다면 아마 바닥면을 연장했는 요 안에 무게중심에서 연장선이 도착했지? 평형이다. 들렸더라도 다시 돌아온다. 말 이해됐나? 어디의 연장선? 무게중심의 연장선에 얘가 수선을 내린 거야. 바닥으로. 연장선을, 무게중심의 연장선을 중력 방향으로 지면으로 내려. 지면으로 내려. 그치? 바닥면. 요 바닥 있지? 이 바닥. 바닥에 해당하는 요거 수선 내렸을 때 요 바닥면 안에 포함이 되면 복원력이 작용한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연장선이 지면으로 왔을 때 바닥면 내에 포함이 되면 다시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뭐가 작용하느냐? 복원력이 작용한다. 복원력이 작용한다. 말 듣나? 그러니까 요 용어들 무게중심의 연장선에서 바닥면으로 내렸다. 그러면 바닥면, 요 물체 바닥면, 그림자 영역 있지? 그 속에 속한다면 다시 원상회복. 근데 자 이제 요건 안 그려도 되는데 좀 설명만 해줄게. 책에 있기는 한데 자 배가 왜 기울었느냐? 배가 자, 보면 배 우리 이렇게 커다랗게 생긴 배 알지? 이걸 딱 잘라서 이 앞에서 단면으로 본 거야. 단면으로 보면 배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그럼 만약에 배가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됐지? 그러면 얘가 지금 왜 깔아앉지 않느냐? 중력과 부력이 있겠지. 그치? 아래쪽으로 되는 중력이 있을 거고, 위쪽으로 되는 부력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부력 전체, 여기 잠긴 부피에서 밀어 올린 힘. 부력이 존재할 거고. 그럼 이게 부력, 노란색이 부력이 돼? 됐나? 자, 배가 지금 기울었다. 지금 배가 기울었는데, 요렇게 생겼다. 됐나? 많이 잠겼네. 위로 좀 뺄게.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위로 좀 뺄게. 뭐 이미 다 잠겼는데, 그지? 잠길까 안 잠길까 못할 것 같다. 자, 배가 지금 이 상황이다. 많이 기울었긴 하다. 많이 기울었긴 한데, 이렇게. 됐나? 잠긴 영역에 대해서 힘이니까 부력이 한 요쯤에서 많이 작용한다라고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 거냐면 일단 좌우 대칭, 그러니까 배에 짐 실을 때 그럴 거라. 이거 왜 엄마 아빠가 놀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배에 사람들 한쪽으로 쏠리면 못하게 하거든. 어느 정도 선장을 보면 알아. 균형을 맞춰. 짐 싣는 것도. 이랬나? 그래서 좌우론 대칭으로 중심에 어디 이 선상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라고. 됐나?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쌤 파란색 점 찍은 데 있지? 여기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노란색은 위로 가자고 파란색은 내려오자. 야, 돌아가야지. 이렇게 힘이 작용하면 돌아가지 않겠나? 복원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배가 다시 뒤뚱 설 거라고. 됐나? 근데 쌤이 지금 빨강색으로 무게중심 할게. 배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대. 그럼 이렇게. 그럼 노란색이 부력이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힘 합쳐서 밀어보자 이거지. 배가 휙 넘어가겠지.
말 됐나? 감 잡았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물체의 평형성, 평형, 안정성, 요 얘기를 하거든. 너희가 어릴 때 갖고 놀던 오뚜기, 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래쪽에 위에 뭐 이렇게 모자도 썼고 위에 했을 건데,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울여도 지금 똑바로 해서 무게 중심 여기 있지? 확 기울여갖고 얼굴 여기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었을 때 여기 무게 중심이란 말이야. 됐나? 그럼 무게 중심에서 내려왔지? 그래도 분명히 얘들 이게 바닥면일 거잖아. 바닥면 안에 무게 중심의 연장선이 닿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이지. 됐나? 엄마들도 많이 갖고 놀았대. 여기서 할 때, 미소 때문에 내가 참기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아유 정말 미소 좀 빨리 잘 자지 이러면서 있잖아. 나도 갖고 놀았거든. 자 됐나? 그럼 요런 게 저번에 세월호 했을 때도 어떻게 안에 평형수를 덜 넣은 거야. 평형수. 그러니까 뭐 집게 자료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지? 물 말고 다른 짐을 실으면 다른 짐들은 쏠릴 수가 있고. 그래서 무거운데 왜 심어? 왜 물을 싣고 가느냐? 그래야지 균형이 이루어져도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쫙 잡혀 있어서 균형 잡기가 쉬워진다. 이랬나? 여기까지가 있을 거다. 자, 그런데 뒤쪽에 넘기면서 자, 우리가 하나 봐줘야 되는 게 있겠다. 어떤 거냐? 대표 자료. 딴 거는 선생님 얘기했는 걸 갖다가 조금 참고해서 보고, 혹시 피사의 사탑 왜 안 무너질까? 고층 빌딩 왜 안 무너질까? 위에가 가늘지. 얘들 예전에 뭐 L타워 서울에 있는 거 이런 거. 전 세계로 랜드마크가 된 건물들이 위로 가면 다 가늘어. 이유가 그래야지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있다. 피사의 사탑도 지금 좀 깎여가지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귀를 시키고 있는 중이래. 더 이상은 안 기울어지게. 그래서 아래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복원력이 작용할 정도였다. 그래서 안 넘어간다 했는데 지금 볼 거는 16쪽.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분석. 얘가 조금 어렵거든. 자, 그러면 요걸 잠깐만 이야기할게. 16쪽에 평형 상태에 있는, 아니면 따로 영상 보낼까? 그게 낫나? 이 시간이 요게 좀 오래 걸릴 거거든. 이건 따로 영상을 찍을까? 지금 진도에 말고. 그럴 때나? 요거 쌤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면 요거 하고 16쪽 거하고 19쪽의 거는 선생님이 일단 영상을 좀 찍을게. 이래나. 그래서 16쪽 거는 영상을 보고, 쌤 완전히는 안 할 거고, 밑에 있는 문제는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16쪽 거하고 그 뒤에 19쪽 거하고는 영상을 좀 보고 문제를 풀어오기. 이해되겠지? 그리고 자, 일단 실력업은 패스. 그러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 뒤에 거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할게. 그냥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돼서 그 뒤에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좀 타이트한 것 같다. 자, 26쪽에 제목이 가속도 법칙이지. 가속도 법칙의 제목이 뭐? 가속도 법칙의 속도,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얘기가 쭉 있다, 그지? 그리고는 뒷페이지 가니까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0쪽, 31쪽에 운동 방정식 있지? 됐습니까? 운동 방정식.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 하나. 자, 페이지 26쪽이가. 페이지 26쪽. 일단 속도, 가속도. 첫 번째.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은 하고 싶은 게 F는 MA. 힘, F는 MA. 이게 뭐지? 뉴턴 운동체 2법칙이지. 그치? 뉴턴의 운동 제 2법칙. F는 MA였단 말이야. 그때 F가 힘이지. M은 질량, A가 가속도. 근데 가속도라는 얘기를 왜 할까? A, 가속도.
지금 속도가 뭔데요? 거기다가 더해준 것 같으니까. 나 힘력자에 입부자가 이게 더할 가짜거든. 아, 속도가 더해졌다. 의미는 그러면 힘주면 질량이 일정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우리 제일 시작할 때 힘 작용하면 물체에 속도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잠깐만. 그러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속도가 변할 수가 있겠구나 했단 말이야. 그럼 잠깐만. 근데 A, 가속도의 정의는 뭔데? 가속도. 힘 작용하면 생기는 거 맞지? 원인은 힘이지. 근데 얘의 정의는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렇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 시간당 속도 변화, 단시간의 속도 변화. 단시간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요걸 식으로 적자면 일단 시간당 얼마의 시간이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속도가 변한 걸 내가 얘기 한번 해볼까? 예. 시간당 속도 변화. 됐습니까? 근데 자, 쌤 특징은 이거도 공식을 변환하면 A가 나오지 않나? 뭐분의 뭐로? N분의 F. N분의 F. N분의 F. 그럼 가속도는 델타 T분은 델타 V N분의 F 박스. 좀 길게 해줘야 돼. 길게. 왜요? 단위를 쓸 거거든. 단위. 단위. 관로 속에 들어간 건 단위제. 그러면 몇 초당 몇 미터 퍼 세크. 우리는 과학에서는 미터와 세크가 기본 단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된 거 기억나나? 우리가 어쨌든 다 한 번씩 봤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질량과 힘을 알려주면 N분의 F에서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가속도를 물었을 때 내가 뭐 주느냐에 따라서 가속도 구할 때 이거 쓸지 이거 쓸지 써야 된다는 거지. 이해된다? 자, 그러면 2번 우리 이런 문제부터 먼저 해봅시다. 가속도를 떠나서 속도부터 알아야 가속도를 하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라고 돼 있지.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만 얘기하는 스칼라 양이다. 크기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이거 시간당 이동거리, 시간당 뭐뭐당 되는 건 분모로 들어가는 건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그치? 뭐뭐당. 그러면 속력은 시간당,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다. 이동 거리다. 그럼 속도는요, 시간당 변위. 선생님 변위가 뭐였죠? 설명을 해줄게. 설명해줄게.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하자. 지금 속력하고요, 속도하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알겠냐? 선생님 거리하고 변위하고 차이도 모르겠고요. 요 설명. 자, 일단 선생님이 예시로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출발해서 A에 지나서 B로 왔다가 C까지 갔다. A 지나서 B 왔다가 C까지 갔다. 그런데 이게 몇 미터였느냐? 3미터 왔다가 4미터까지 갔거든? 그러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간 거야. 위치가 변한 건 맞지? 내가 발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 걔가 이동한 거리인 거야. 이동 거리. 몇 미터 간 것 같아? 7미터를 간 것 같아. 7미터. 근데 변위. 위치가 변한 건 좀 저쪽 방향으로. 근데 너희들한테 방향은 지금 물리학에서 얘기를 안 해요. 위로 학년 올라갔을 때 얘기할 거니까 항상 너희들한테 색깔, 변위, 크기입니다. 변위를 묻지 않아. 변위 크기만 이야기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변위 크기만 이야기하니까 이거 피타고라스야 이거. 이렇게 수직으로 주면. 그래서 변위의 크기는 얼마? 5m.
그럼 잠깐만. 내가 A 지나서 B 지나서 C까지 갔지. 하지만 속력 속도, 거리랑 변이 크기랑 다르니까 속력 속도가 다를 거라고. 선생님이 어떻게 배웠느냐? 속력은 뭐라 할지 알겠나? 거리다. 거리. 내가 또 밟고 지나간 게 거리다 정도는 알아줘야 되겠고. 위치가 변한 정도. 변위. 그럼 리얼이니까 속력과 속도가 절대 헷갈리지 않을걸? 그 얘기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거란 얘기고, 이 부호는 뭐? 방향을 의미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러스 x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x 방향을 마이너스. 지금 대각선 방향은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반대 방향일 거니까 일반적으로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을 플러스를 하면 변환할 것 같다. 그래서 속도보는 운동 방향이다. 응? 끝나? 그러면 자, 얘들아, 이 경우에 직선 운동이가 아니다. 지금 직선 운동이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직선이란 거지. 얘가 이렇게 꺾여갔지. 이건 직선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 운동 아니면 곡선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한 줄로 쫙이 아니면 얘는 곡선 운동인 거야. 이랬나? 그러면 곡선 운동이면 거리가 클까 변이 크기가 클까? 무조건 변이 크기가 작다는 거지.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거 달라지면 말 되겠나? 그러면 직선 운동이면 거리와 변이 크기는 무조건 같지. 무조건 같지. 직선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점 찍어. 가가 있어. 점 찍어. 나가 있어. A는 어떻게 갔느냐? 신나게 꼬불꼬불 해서 결국 종착역은 나다. 여기 A. B는 어떻게 갔냐? 곧장 갔다. 가에서 나로. B. 됐습니까? C는 나에서 가로 쑥 갔다. 나에서 가로 갔다. 뭐 물을지 조금 느낌이 오나? 혹시 변위 크기가 같은 게 있을까? 변위 크기가 같은 게 누구? A와 B와 C. A와 B와 C는 변위의 크기가 완전히 같다. 나 그러면 지금 물어볼까? 변위가 같은 게 있을까? 변위가 같은 게 A와 B. 그치. A와 B. 이유는 변위에는 누가 포함이 돼야 돼? 방향이 포함이 돼야 돼. 변위에는 방향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 C냐 A, B냐 이렇게 될 거란 거지. 이해됐습니까? yes. 물론 이런 건 안 할게. 뭐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오면 변이는 0이지. 그치, 뭐 그걸 더 이상 고민할 게 뭐 있겠노.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그럼 이번에 속력 속도를 이야기했으면, 속력 속도가 있으면 공식이 있었단 말이야. 공식이 있으면 과학은 100% 그래프가 있다. 공식이 있으면 무조건 그래프가 있는 거다. 무조건 그래프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런 생각해보자. 우리한테 3번 그래프. 일단 그래프에서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가로축 시간, 세로축이 위치라고 할 때는 0에서 마이너스까지 있을 수도 있대. 위치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까지 있어도 마이너스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그치? 자,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대. 너희들한테 뭘 물을 수 있냐면, 속력. 끝이에요. 시간이야. 위치인데 위에밖에 없어. 부호가 필요 없어. 그럼 아마 이게 거리의 의미가 될 거야.
거리의 의미가 될 거다. 그러면 항상 너희들한테 공식이 있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가로축, 세로축 포함되어 있는 공식을 써야 돼. 그럼 시간이나 속력, 거리, V는 T분의 S 적히는 거 맞지? 가로축의 성분, 세로축의 성분. 선생님 그러면 가로, 세로의 성분이 한쪽 변에 있도록 식을 변형해야 되거든. 더 이상 변형할 게 없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속력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자, 뭐 지금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평균 속력 이런 얘기도 거의 안 하는데 이 곡선 자체가 기울어졌지? 그러면 뭐 접선의 기울기, 순간 속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됐나?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는 시간, 이거 속도, 시간, 속도. 일부러 자 이렇게 보자. 얘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자. 섹션 좀 나눌게. A, B, C, D 구간으로. 일단 가로축 시간, 세로축은 속도, 뭐 일단 V라 적어줄게. 근데 이게 지금 A, B, C, D 구간이란 말이야. A, B, C, D 구간. 너희들한테 뭐 물을 만할까? 묻고 싶은 게 뭘까 도대체? 시간이고 속력이니까. 속도니까. 속력 또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위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만약에 속도였단 말이야. 속도의 부호는 방향이지. 쌤 이렇게 잘한다. 북쪽, 남쪽. 속도는 운동에 있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이쪽에 있는 거 북쪽으로 간 거, 이쪽에 있는 거 남쪽으로 간 거. 그러면서 가로축이 T, 세로축이 V니까 쌤 여기에 성분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식을 변형시켜야지. 가로, 세로 축을 가졌던 성분을 한쪽 변으로, 우변으로 다 모으는 거지. 공식은 S는 VT. S는 VT. 선생님, 그 면적인데요? 빙고!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이동한 거리에 해당할 거다. 자, 북쪽으로 좀 갔다가, 북쪽으로 좀 더 갔다가, 남쪽으로 간 거겠지. 맞지? 근데 혹시 T, V 들어가는 공식 하나 더 있지 않나?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그치?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안 적혀 있고, 어떻게 돼 있냐? T분의 델타 V 적혀 있거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게. 만약에 어떤 차가 속도가 30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좀 밟아가지고 속력이 10m/s가 됐어. 그치? 그럼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몇 초 걸렸는데? 라고 하니까 이 차 10초 만에 빡 브레이크 밟았어. 이렇게 됐대. 가속도가 얼마게?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야. 그럼 시간 몇 초 동안에? 10초 동안에. 속도 변화가 얼마야? 항상 우리는 변화량은 나중 것 빼기 처음이지. 그치? 내가 그래 70kg이었는데 다이어트를 해서 45kg까지 뺏는 거지 찢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항상 뭐 빼기 나중 빼기 처음이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보면 45 빼기 70이면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빠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나중 것 빼기 처음이니까 마이너스 20이긴 하다. 마이너스 20이긴 한데 그 가속도의 크기를 물으면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건 거야. 근데 이걸 우리가 항상 10분의 20으로 안 하잖아. 모든 숫자는 1분의 얼마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10분의 20을 고치면 얘가 1분의 2잖아. 단위 시간이란 말을 이렇게 써준 거야. 내가 식으로 풀 때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쓰기는 하지만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건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얼마 변했어? 라고 하니까 같은 의미로 봐도 상관없는데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묻더라.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로 너희가 풀어야 되는 형태로 하니까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럼 기울기가 가속도 돼. 근데 기울기가 양의 방향도 있고 음의 방향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들아, 너희가 A 구간을 봤어. 빨라지는 것 같아? 느려지는 것 같아? A 구간? 빨라진 거 맞지? 그치. 이렇게 있던 거 빠르기보다는 빨라졌으니까. 혹시 기울기 A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A가 양수. V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빨라지지. 부호가 같으니까. 두 번째, B 구간은 A. 기울기. 음수 아이가? 맞지? 음수인데 V. 이 위에 곡선이 있으니까. 얘가 양수지. 방향이 같나 다르나? 다르다는 거지. V는 운동 방향. A는 힘 방향. 운동한 반대로 힘 주니까 느려졌다. 이해되겠지? 그러면 C 구간은 A는 기울기 음수. 1차 함수 거니까. A가 음수고 V도 음수제. 부호가 같지? 그 왼쪽인데 왼쪽으로. 그 빨라지겠지. 빨라진 거 같나? 됐습니까? 그래서 쌤 질문이 있는데 가속도가 양수면 빨라지나?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속도가 양수라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호가 일치해야지 빨라지는 거지. 아까 적었거든? 맞지 그치?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 힘 방향,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질 거다. 말 됐습니까?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우리 느낌은 가속도니까. 더해지는 속도가 크니까 빨라지지 않는가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건 아니었다. 이해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실은 선생님이 관성의 법칙을 좀 생략하고 싶어. 관성은 하나만. 관성이라는 게 뭐지? 관성의 법칙. 물체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치? F골 0이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한 성질이 관성이고 그 힘에 해당한 게 관성력이라는 거지. 네, 근데 관성하고 작용 반작용하고 좀 헷갈려 하더라. 관성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얘는 색깔펜. 관성은 어디 비례할까? 어떤 게 자기 자신의 운동을 잘 유지할까? 질량 크면, 무거우면. 나 아까 수영장의 벽,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밀어도 그 벽 그대로 있다, 그지? 그래. 관성은 어디에? 질량.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갖고 올 유조선이 그 위험한 해협을 딱 통과했다라는 얘기 들었지? 자, 못 들었나? 그치. 전쟁, 우리는 어른이니까 유가, 환율 이런 거 보니까 좀 난리가 났거든. 근데 되게 큰 배가 거기 마지막으로 위험한 지역을 딱 벗어났어. 근데 그런 배는 사실은 지금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다. 아마 사천인가? 하여튼 서해인가 남해 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 배들이 와가지고 부두에 못 들어와. 너무 크거든. 일단 저 밖에서 엔진 끄고 멈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천천히 다른 방법으로 배 운전만 해주는 분도 계신단다. 일반적인 선장 말고 항해를 하는 사람 따로. 우리가 발레 파킹 하듯이 주차만 해주듯이 배를 정박시켜주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야. 이 얘기 왜 하느냐? 배 질량 진짜 커. 그래서 큰 바다, 넓은 바다에서 이미 엔진을 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속도로 오면 도로 다 파괴하고 도시가 다 파괴가 될 거다. 그래서 관성은 일단 질량에 비례한다. 끝. 나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 관성 한번 읽어보면 그건 될 거니까. 운동 관성이 있고 정지 관성이 있다. 됐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작용 반작용. 먼저 할게. 작용 반작용. 운동제 1법칙. 얘가 운동제 3법칙. 그리고 운동제 2법칙이 힘과 가속도 법칙이 돼.
됐나? 자, 작용 반작용은 F. A가 B한테 힘을 준다면 마이너스 F BA. B도 A한테 힘을 준다. 어떤 크기로? 같은 크기로?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제 A가 B한테 힘 주면 B도 A한테 당연히 힘을 주더라. 이게 무조건 원칙대로 작용해야 되거든. 됐나? 그래 놓고 선생님이 6번째. 이거 너무 많이 생략한다, 그지? 작용 반작용 예시 그거 하나. 로켓 발사. 로켓 발사할 때. 기억 안 나나? 로켓이 발사하기 위해서는 로켓이 가스를 내뿜어. 그 가스가 땅을 내뿜고, 그럼 가스가 다시 로켓을 밀고. 사실은 땅이 가스 밀고 가스가 로켓 다시 밀어준 거야. 얘가 뿜었는데, 그럼 선생님이 수영할 때 얘를 내가 발로 벽을 찼어. 근데 벽이 내 차는 것처럼 내가 움직인단 말이야. 왜? 난 위에 둥둥둥 떠 있었잖아. 내한테 작용하는 중력과 부력은 아래 위로 평형을 이룰 거고, 내한테 작용하는 힘은 벽이 내한테 밀어준 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밀리는 거지. 내가 벽 밀었고 벽이 내밀고, 내가 세게 밀면 내가 빨리 움직일 거고, 내가 살살 밀면 살짝 밀릴 거고. 이해되겠나?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 예시는 로켓, 노저 갈 때, 수영할 때, 뭐 이럴 때고, 돌불이 걸려서 넘어가고 하는 건 이건 관성의 법칙이고, 고등학교 2학년 도 얘 예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시하면 안 되고, 그때 쌤이 할 게 많아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살짝 스킵. 됐습니까? 자, 6번에 원래 내 힘과 가속도 법칙 있었지, 그지? 거기에서 쌤 뭘 따올 거냐? 운동 방정식. 운동 방정식. 자, 제목 적어봐라. 6번 운동 방정식. 뭐 시험 문제 안 난다, 난다가 아니라 자주 낼 만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운동 방정식. 혹시 방정식이 뭔지 기억이 날까? 방정식이. 그치. 알긴 아는데, 방정식이란, 내 땐 정의가 뭐였냐면, 내 때는, 그때 수학 정의를 되게 열심히 외우고 수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내가 기억하는 방정식은 미지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즉, 방정식은 부등식하고 달리 등호 관계로 좌변과 우변의 값이 있어줘야 돼. 근데 운동 방정식은 운동에 관해서 웬 운동 방정식이요? 자, 얘기를 할게. 물체가 하나가 아닌 거라.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힘이 이 물체의 알짜 힘은 아닌 거라. 자, 어떤 얘기냐? 시그마 F는 시그마 MA.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거야. 물체가 여러 개가 있었을 때 그 물체의 질량을 합해주고, 그리고 물체의 힘을 합해주고, 만약에 질량이 여러 개인 힘이 있고, 질량도 여러 개, 힘도 여러 개 하면 얘가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질량, 힘 나오면 무조건 누른 가속도 구해야 돼. 100%. 자, 그거 중에서 제가 뭘까요?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만약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다. 그 앞에 작은 물체도 놓여 있다. 질량이 3인애가 있고 질량이 1인애가 있다. 옆에서 살짝이 8N 힘으로 A를 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A 밀면 A랑 B랑 나란히 일직선상에 있대. 그리고 이럴 때 있다. 단, 마찰을 무시한다. 마찰 무시해야 돼. 그렇게 해야만 이 물체 전체 작용한 힘이 8N 밖에 없다. 라고 될 거니까. 됐나? 자, 쌤이 아까 질량이 보이고 힘 보이면 뭐라 그랬지? A는 N분의 F를 쓰라 그랬어. A는 N분의 F. 근데 이 M이 물체가 여러 개면 시그마 M인 거야. 몇 개의 물체가 동시에 움직여? 2개의 물체가. 4kg짜리가 동시에 움직이고 8N이 작용한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 2다. 그러면 얘들이 맞물려서 작용한다는 색깔펜 동시에 그것도 함께 운동이지. 함께 운동한다는 얘기가 가속도가 일치한다는 얘기인 거야. 함께 운동한다? 가속도가 일치한다. 일단 요거 중요하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알짜 힘은 보이는 힘이 알짜 힘이 아닌 거라. 누구는 신뢰할 수 있냐? 가속도는 신뢰해도 돼. 얘는 믿어도 돼. 얘가 하는 말은 믿어도 되고, 이걸 해서 알짜 힘은 반드시 어떻게? MA로 구한다. 일단 너희가 가속도를 구하고 가속도 믿어도 돼. 거기서 MA로 해서 그걸 알짜 힘으로 한다. 무슨 얘기냐? 딱 봤을 때 지금 가속도 얼마? 이제 그럼 A에 작용한 힘이 얼마? MA 넣으면 6N이제. B는 2N이제. 즉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밖에서 내가 A를 8N을 밀었어. 근데 A가 받은 힘은 얼마라고? 6N이어야 된대. 에이, 쌤, 잠깐만요. 8N 받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한테 8개 줬는데, 내가 더 크니까, 동생한테는 2개 주고, 내 6개 먹고, 그래야지, 그래. 큰 애도 만족하고, 작은 애도 만족하고. 큰 애, 작은 애가 있는데, 니하고 내가 똑같이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되겠나? 그러면, 큰 애한테 많이 주고, 질량에 맞춰서 비례해서 줬다. 이런 상황이란 거지. 그러면, 얘는 엄마가 준 거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준 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A가 B한테 준 게 얼마? 2N인 거야. 그게 FB야. 이게 표현이 어떻게? A가 B를 AB 이렇게 적으면 B의 알짜 힘이구나. B의 알짜 힘이구나. 그럼 A가 B를 밀어준 게 B 알짜 힘이다. 근데 질문은 이걸 거야. FBA 이거 크기 얼마게? 이게 질문일 거다. 그럼 내가 제발 바꿔야 돼. 뭐라고? A가 B 묻는 게 편하면 항상 B가 A 미는 걸로 물을 거야. 이분들이 심보가 좀 이상해. 알겠나? 그래서 웬만하면 한 바퀴 돌려야 돼. B가 A 얼마 밀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A가 B 미는 게 쉬운지를. A가 B 밀면 B는 그거밖에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답은 알겠지? 몇 뉴턴? 2뉴턴. 자, 생각해봐라. B가 A 민다 했잖아? A한테는 엄마가 줬는 거 8뉴턴. 그럼 내가 얘한테 밀어준 만큼 작용 반작용으로 이쪽으로 2뉴턴이 작용. 이런 상황이라고. 느낌은 이해됐나? 그러니까 내한테는 반대 방향으로 8뉴턴과 2뉴턴이제. 큰 힘의 방향으로 6뉴턴이 오른쪽으로 알짜입니다. 정확히 이해됐나? yes.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었을 때 느낌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B가 A한테 저기 현혹되면 안 돼. 한번 돌려줘야 될 가능성이 크다. 됐습니까? yes. 자, 요거는 쉽게 낼 때 이렇게 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 거의 안 냅니다. 따라하지. 거의 안 내면 어떻게 하냐고? 2번. 요 정도는 돼야지. 최소. 물체가 있고 줄이 있고 일단 2개밖에 오늘은. 그러면 내가 밀 수는 없을 거잖아. 밀 수는 없고 여기 잡아 당겨야지 얘가 움직이겠지. 됐습니까? 그럼 질량이 3짜리다. 질량이 2짜리다. 25N으로 당겨볼까? 이렇게 한 거지. 딱 보는 순간 A는 N분의 F. A는 N분의 F를 빨리 해야 돼. 그러면 A는 N분의 F. 아직은 적어주고 그리고 암산. 얼마분의? 5분의 25. 대체 5. 가속도의 크기가 답으로 할 땐 5m/s 제곱이지. 단위까지 정확히 써야 되는데 그럼 얘들 알짜 힘 얼마? 15N. 얘의 알짜 힘 얼마? 10N. 묻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이 실피, 피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얼마일까? 왼쪽에 게 A, 오른쪽에 게 B. 누구의 알짜 힘이랑 똑같지? A의 알짜 힘. 왜냐?
저 실한테 매달리지 않으면 저 실이 안 도와주면 A는 못 움직여. 장력 크기는 A의 R자 힘하고 크기가 똑같을 거다. 됐습니까? 중요하다. 그 다음 색깔펜. 색깔펜. 하나, 둘, 셋, 넷. 좌우, 좌우. 실에 걸린 좌우, 좌우의 힘은 4개가 무조건 같아야 돼. 장력 몇 개? 4개. 크기는 완전히 똑같다. 나 실에 걸려있는 힘 4개는 어느 방향이든 똑같다. 즉, 실이 A를 당기고 A가 실 당기고 실이 B 당기고 B가 실 당기고 힘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실, 우린 요걸 구한 거지. 이걸 쓰면 R점이라는 거지. 실이 A 당기는 거. 그럼 잠깐만. B 입장에서 한번 볼게. B 입장에서 안 적어도 된다. 얘가 옆에서 얼마의 힘을 당겼어? 25N. 그럼 우리가 지금 A R점으로 15N 생각하면 이 실이 이쪽으로 15N 이제 맞네. 딱 맞네. B는 R점이 10N. 오른쪽 이내. 딱 나오는 거라. 틀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 가지 물체, 질량, 힘. 있으면 A는 N분의 F 써야 되고. 누굴 믿어야 돼? A를 믿어야 돼. A 믿었으면 반드시 R점은 넣어서 구해야 돼. 넣어서 구하는데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FAB랑 안 적어도 돼. FBA랑 크기는 분명히 같았으니까 분명히 뭐가 편한 게 있을 거야. 찾는다는 거지. 그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장력 몇 개는 똑같다? 4개는. 실에 걸쳐진 4개는 무조건 똑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얘들 이것도 마찰 무시했대. 마찰 무시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좀 중력 있잖아요. 그렇지. 얘가 지금 쌤 지금 꺼지나 안 꺼지나 땅속으로. 미안 이거 안 꺼지지 그지? 이유는 이분이 공합잖아. 바닥이 떠받치는 거지. 내 무게만큼 떠받치는 거야. 쌤은 옛날에 한동안 무게보다 바닥이 더 세게 받칠 거라 생각했거든. 봐보자. 중학교 때. 난 더 셀 거라 생각했거든. 왜냐? 썼으면 꺼질 것 같아서. 뭘 몰랐냐? 위로 받치는 힘이 세면 내 공중부양이 해야지. 날아가고 없어야지. 그래서 딱 그만큼 내가 누르는 만큼만 받치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그것도 목소리 되게 크게 있잖아. 지금하고 좀 달리. 중학교 때 좀 철부지처럼 용감할 때 막 온갖 거 다 물어가지고 쌤한테 혼나면서도 그 다음날 또 어떡하겠노? 궁금하니까 또 물어야 되는 거야. 윤정아 좀 제발. 그 이름, 그 노래가 생각나. 윤정아. 그 정도의 레전드 사건은 있기는 했기 때문에 그 노래 듣고 나와서 뜨끔 해가지고 있잖아. 나를 초2 때 맞췄거든. 왜냐?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피아노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 정말 뜨끔 해가지고 있잖아. 난 쌤하고 같이 먹었어. 도저히 안 되니까 쌤한테 애교 부려가지고 쌤하고 같이 먹었어. 자, 일단 F는 MA. 이번에는 쌤 이렇게 할게. 여기 물체가 놓여있고 이쪽에 도르래가 있어서 물체가 또다시 매달려 있다. 자, 색깔펜. 얘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중력 가속도 7을 10m/s 제곱으로 한다.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 물론 실무계도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 그치? 하지만 일단 너희가 딱 봐야 되는 건 이거 2개야. 왠지 아나? 이거 2개 때문에 힘의 조건이 달라지거든. 힘 조건이. 자, 이거 신나게 4kg. 이거 1kg.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놓으면? 이거 마찰 없겠지? 맞지? 잡고 이렇게 딱 놓으면 슉 움직이겠지? 그래서 A가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B는 내려갈 것 같고. B가 내려갈 때, 자, 이거 힘부터 표시하자. 무슨 력? 중력. 몇 뉴턴? 중력이 10뉴턴. 딴 힘이 있어, 없어? 없지? 얘들 시그마 F 10뉴턴밖에 없는 거라. 됐습니까? 그럼 A는 뭐분의 뭐? N분의 F 얼마분의 얼마? 5분의 10 얼마다? 2m/s 제곱이다. 내가 정말 궁금한 건
하나, 둘, 셋, 넷, 색깔 펜. 뭐가 궁금했다? 장력. 장력. 여기 장력은 내 생각에 누구 알짜힘하고 똑같을 것 같아. 누구의 알짜힘? A의 알짜힘. A한테는 이 장력밖에 없어. 근데 얘한테는 중력도 있고 장력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장력은 A의 알짜힘이다. 얼마게? 이미 알겠어. MA. 맞지? 8N. 하지만 우리는 검증을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아래쪽으로 10N 있거든요. 근데 장력이 8N이래요. 조금 짧게. 이렇게. 그럼 누가 이겼다? 얘가 이겼지. 얘가 더 큰 거야. 얼마만큼? 이만큼. 그래서 아래쪽으로 2N이 장력의 크기였다. 내가 오늘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볼게. 이렇게 필기가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요일반에는 온갖 식들로 설명을 해줬거든. 책 보면서 문자로 막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그렇게 못한 것 같아. 자, 4번. 자, 이거 운동 방정식의 마지막 패턴인데 이렇게 여기에 질량이 1짜리, 여기에 질량이 얼마짜리 할까? 왜 그랬을까? 여기도 어차피 중력 가속도 10, 40. 알짜임 얼마? 알짜임 52가 32가 30. 맞지? 요즘 이쪽으로 이쪽 반대쪽이니까 알짜임 30. 가속도는 뭐분의 뭐? 시그마 M분의 시그마 F. 가속도 얼마? 6. 됐습니까? 내 뭐 궁금해 할지 알겠지? 이건 어떻게 해요? 장력이 알짜임하고 같은 게 없어. 자, 누가 더 무거워? A, B. B가 무겁지. B가 무겁지. 밑에 내려가 있다고 이게 알고 처음 시작 지점이 어딘지 몰라. A는 1kg, B는 4kg. 얘가 이렇게 해서 슉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러면 자, 한번 보자. 가속도가 6이다. 얘는 알짜임이 몇 뉴턴? 6뉴턴이겠지. 위로가 아래로 가. 위로. 그렇지. 얘가 가벼워서 위로 갈 것 같아. 이거는 알짜임이 아래쪽으로 64, 24뉴턴일 것 같다. 나 그러면 우리가 이건 처음에 봤던 확실히 합력 기억나? 합력.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다르면 큰 쪽으로 차이만큼. 그치? 그럼 얘들 어느 쪽으로? 알짜 힘이 여기 있는 장력과 여기 있는 중력이 반대쪽이니까 야 네가 이겼다. 네가 누가? 중력이 이겼다. 얼마만큼? 24만큼. 됐습니까? 그럼 이게 16N일 것 같다. 이해됐나? yes.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봤을 때 얘들 둘이의 차이가 이거만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염두에 둬야지. 내가 5,000원 들고 3,000원짜리 사면 2,000원 남듯이 그 관계라는 거지. 둘 중에서 큰 쪽이 이쪽이고 얘가 이만큼 더 컸다. 이만큼 작아질 거다. 나 이게 운동 방정식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선생님이 못다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게 있었거든. 얘들한테 7번에 선생님이 F는 MA가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왜 나왔어요? 라고 물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왜 나왔느냐?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쟀어. 어떻게? 힘의 크기가 일정한데 질량이 1kg, 2kg, 3kg짜리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힘이 일정한데 1kg, 2kg, 3kg이잖아. 이미 결론 난다, 그지? F는 MA. 가속도가 얼마였을까? 가속도가. 이걸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나? F는 MA니까 질량이 바래 F는 MA잖아.
근데 어떤 경우는 질량이 1, 어떤 경우는 2, 질량이 3이잖아. 이거 두 개 곱하기 있는 값이 F로. 어차피 F가 똑같을 때 얘들의 최소 공배수로 같으면 되겠지. 그럼 이게 6이고 3이고 2가 되면 최소 공배수, 6N 줬고 1kg, 2kg, 3kg. 맞지? 그럼 가속도가 몇 대 몇 대면? 6대 3대 2가?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당 똑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 여기서부터 속도가 변했다라고 치면 6대 3대 2 이런 식으로 됐다. 얘가 6V고 3V고 2V고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시간당 속도가 변한 게 6V라서 6A, 얘가 3A, 이게 2A. 그럼 이거 중에 찾자면 얘가 질량 M, 2M, 3M 됐을 경우인 것 같다. 말 되겠나? 오케이. 사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거든. 이 실험을 통해서. 자, 그럼 잠깐만. 선생님이 이 얘기를, 만약에 내가 물체를 하나 매달고 도를 해서 물체를 하나 놔두고 그리고 이쪽에도 물체를 하나 매달아 놨어. 됐나? 그럼 얘가 정지 상태라면 물론 마찰을 무시할 거야. 물론 마찰을 무시했다면 내 생각에는 이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질량이 똑같아야 될 거야. 맞지? 여기는 마찰을 무시한다면 힘이 없을 거다. 그러면 동그라미와 세모는 얘들의 힘과 얘들의 힘이 합력이 제로가 되면 물체는 정지겠지. 내가 기억을 해야 된 건, 지금 정지 상태, 등속도 운동 상태, 얘들 모두 다 시그마 F 합력이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얘들이 세 개가 정지해 있다라고 치면 얘들 질량이 M, 이것도 질량이 M이었을 거다. 얘들의 질량은 모른다. 말 됐나? 그럼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물을게. 이렇게. 얘들 물체가 아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움직인대. 왼쪽 게 내려가고 오른쪽 게 올라간다는 거지.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A와 B의 질량은 어땠을까? 어떨 것 같아? 크게 현혹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는 마찰, 저항 모든 걸 다 무시할 거거든. 그건 필요 없고 일정한 속력이지. 일정한 속력이란 말은 합력이 0. 맞지?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쪽대로 mg, 얘는 이거대로 mg야, 이거. 말은 AB 질량이 같은 거라. 그럼 지금 얘가 왜 밑에 있고 얘가 왜 위에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쌤이 요렇게 해서 질량 똑같은 걸 매닫는데 놓을 때 정말 잘 놓으면 내가 낳는 그 높이에서 가만히 있다는 거지. 놓을 때, 흔들어 버린 거야. 다시 하면, 말 걸어서. 흔들어 버리면 고속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딱 넣을 때 고속도로 ปุ๊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너희가 이 문제 나오면 잘 속거든.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다. 얘들의 힘과 얘들의 힘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안 되거든. 여기 물체가 두 개인 거야. 두 개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자르면 어떻게 돼? 어느 쪽으로 알자 힘? 이거 없어졌지. 이쪽의 힘이 더 센 거지. 그래서 이게 더 빠르게 가속도 운동으로 움직여져야지. 그럼 궁금하다. 내려가고 있었거든. 이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딱 잘렸단 말이야. 어떻게 되게? 1번 A가 B가 C, C가 올라간다. 2번 C가 내려간 속도가 느려진다. C가 내려간 속도가 느려졌다가 정지했다가 올라가면서 빨라질 거다. 빨리 이해되겠나? 무슨 얘기냐? 시커들이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 잡아당긴다 바로 뒤로 가는 게 아니고
했다가 뒤로 간다고. 이해되겠나?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또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힘이 갑자기 없어진 거지. 그러면 힘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한 것처럼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반대의 힘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다. 느려졌다가, 정지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빨라질 거다. 이해되겠나? yes. 오늘 내용이 많았었는데 일단 잠깐만 얘기할게.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미안한 운동 방정식 뭐 문자로 얘기 못했대. 그랬나? 문자로 얘기 못해서 그거는 내가 다음에 문제 풀면서 얘기를 좀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영상을 짧아도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평형 돌림 평형 관련돼서 얘기할 거고 오늘 얘기했던 게 힘이 있었다. 힘. 그리고 돌림 힘이 있었다. 힘과 돌림 힘은 같은 게 아니다. 지금 요거 아까 안 했대.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돌림 힘의 단위는 그치 돌림 힘 토크지. 얘 어떻게 구했어? 나는 FR 좋아하거든. W는 FS처럼. 근데 책에는 RF 돼 있으면서 단위를 어떻게 쓰냐? 뉴턴 미터. 쌤 1은 W는 FS니까 그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 단위 미터라서 이걸 줄이라 하지 않나요? 한단 말이야. 미안해. 얘라 단위는 중간에 점 찍어야 돼. 얘는 1뉴턴 1미터가 1줄이야. 근데 돌림힘의 단위는 줄 쓰면 안 돼요. 왜였지? 얘는 방향이 같아야 돼. 얘는 수직이잖아. 우리 중학교 때 그래서 열심히 내가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하루 종일 들고 다니고 이랬다 안 했다? 안 했다 했지 그치? 그때 황당했었거든. 왜 그랬는지 뒤에 다시 얘기를 할게. 어쨌든 돌림힘은 단위가 줄 단위 쓰면 안 돼. 뉴턴 미터를 그대로. 그리고 평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받침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다. 아 맞다 막대기 무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균이란 굵게 막대가 있었다면 아마 무게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그래, 좀 이상하게 됐네. 중점에 길이의 절반 되는데 있었을 거고 얘 막대의 무게가 라지 m이었다면 mg 쪽으로 힘. 이 물체의 질량이 스몰 m이었다면 아래쪽으로 mg. 그리고 여기 쌤 이대로 같으면 쓰러지지 않나요? 그렇겠지? 실 매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놨을 거다. 그러면 이쪽에 힘이 있어야 될 거다. 물론 이게 위로 떠받친 힘도 있을 거다. F1, F2. 그럼 힘 평형과 돌림힘 평형이 있어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유지. 그러면 힘 평형 위, 힘 평형 아래. 일단 하나. 두 번째, 돌림힘 평형을 하기 위해서는 축을 어디 담느냐에 따라서 환상적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M 가르쳐주고 얘만 물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축 잡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힘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안 물으면 구할 필요 없는 거지. 그치? 그럼 거기에다가 축으로 잡아버려야 될 거야. 축으로. 잡고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하고 같다. 그러면 얘를 축으로 잡아버렸으면 아래쪽으로. 얘는 위쪽으로. 시계 반대. 그러면 R1, R2, R3 이렇게. RF 합이. RF 합이랑 RF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됐습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